129일차 그리고 190차 토요투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근에 여기 일본 대사관 앞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아, 네. 요새 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농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또 일본 대사관이다 보니까 경찰들이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의 훈련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일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이곳 주변에 깔린 이제 경찰들이 어떤 훈련들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24시간 볼 수밖에 지키면서 없어. 네, 저희가 다 밤마다-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훈련하고 아까도 했어요. 저희가 놓치는 게 없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연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러 피켓을 들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얼굴들도 다 경찰들이 알잖아요. 그 옆을 지나가면은 무전을 쳐요. 맞아. 반일행동 몇 점 지나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피켓 들고 이렇게 무전을 치면서 저희의 동선들을 다 상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실제로 왜 훈련하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격을 하려고 맞아요. 그리고 연행을 해서 종로사로 같이 데려가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류가 형님이 일본 대사관 사수 훈련이라고. 맞습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네. 아무리 우리나라 경찰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본 대사관을 지키면서 또 종로서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 종로서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지킴이들을 포함한 시민분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격하는 끌어내는 연행해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아, 나는 하면서도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고 경찰들이 말을 하는데 왜 일본 대사관에서 시민분들을 끌어내는 연습은 하면서 소녀상의 구구들을 끌어내는 연습은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똑똑한데요? 저희도 몇 주 전에 토요투쟁 하다가 갑자기 구구가 습격받았어. 네, 승합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3명이 내려서 저희가 정치적인 테러도 받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킴이도 있었잖아요. 그런 구구들을 끌어내는 연습은 안 하면서 지킴이들이나 시민분들이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경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끌어내는 연습은 하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인지 그런 훈련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음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축하해야 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1인 시위가 오늘로 701일차. 네, 700일을 넘어섰네요. 700일을 넘었어.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이제 한번 조금만 더 하면- 있으면 1000일이야.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한 번 하면 진짜 끝장을 보는. 그래서 오늘로 701일차가 되고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519차가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나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늘로 청와대 1인 시위가 701일차고 일본 대사관 앞에 1인 시위가 519일차예요. 네. 저희가 매일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농성 소식들 1인 시위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저께 700일차를 넘었어서 이제 701일차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도 500일차를 넘은 지 오래죠. 519일차를 맞이하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하루하루 이 투쟁들을 모여서 700번 우리가 1인 시위를 한 거잖아요. 진짜. 500번 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농성은 따로 하고 있고. 진짜 대단. 우리 지킴이들 박수 한 번씩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박수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직접 그리신 걸로 가져오신 건가요? 네, 사진으로 가져오면 너무 힌트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직접 그려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그냥 사진으로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직접 그리신 거라고요? 네, 옆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와 역시 화가지킴이라는 닉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네요. 사진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진짜 잘 그렸다. 이 사람이 한 망언이 있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망언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 성노예가 아니다 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류석춘도 정말 많은 망언을 했죠. 네, 여러분 뭔가 아실 것 같나요? 하버드대 교수 맞습니다.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미녀가수 소녀상 지킴이니 제임스요. 제임스요. 데이비드. 아닙니다. 존은 없나요, 존? 미쓰비시 맞아요. 미쓰비시 장학생 맞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존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이 아닌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더 약간 험악하게 생겼네요. 정말 똑같나요? 감사합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는 방금 말했듯이 위안부 매춘부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런 망언들은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이 항상 보는 수요일 목요일마다 소녀상에서 망언하는 그구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일본법과 법경제학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이고요. 2018년에는 우길 중수장, 일본 정부의 훈장을 수상하는 등 일본 정부의 앵무새로서 역사 왜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하려고 발악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 명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주권.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그 나라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문제를 다른 나라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바로 한일 국방 백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삼국 동맹을 강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면서 한국, 일본 힘 합쳐서 잘해봐라 너네. 우리 중요한 동맹 아니냐? 라면서 미국이 이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사실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동맹이랄 것도 없어요. 동맹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사실. 아니 무슨 역사도 반성 안 하고 피해자분들을 왜곡해서 모욕을 주는데 어떻게 그게 동맹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맹은 허울일 뿐더러 동맹이라는 말도 아깝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는 한일 간의 해결할 문제지 미국 너네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신경 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끼어들어도 일본 편에서 왜 한국이랑 일본을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한일전 축구만 열려도 우리나라 이길 때까지 무조건 응원하는 결국 우리가 많이 이기잖아요.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이를 동맹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의 청산이 없고 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의 청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친일 잔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의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한일 간의 문제는 우리 문제고 우리가 해결할 일이다. 그리고 절대 그냥 가만히 해결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모두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청산하고 해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본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하버드대 교수 그 논문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매춘부라고 그렇게 망언을 했던 것과 군사 군국주의 부활 획책에 대한 이런 정세들을 살펴봤는데요.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덜 심각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투쟁이 너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막 일본이 날뛰고 있는데 투쟁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더 날뛰겠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에 자동차가 중립 기어를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겠죠. 네.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망언을 해대는데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친일적인 국가가 되고 친일적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거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과와 대상을 받았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단순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끝에 있는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끝장내는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녀상 농성 1866일차 짧아요. 연자농성 229일차 와 고생하셨습니다. 190차 토요투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안녕. 고생하셨어요. 자 소녀상도 안녕.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언젠가 돌아올. 근데 이 세 조합은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나. 저희 또 돌아올 드풀 라이브에서 만나요. 아 그렇죠. 들불 라이브는 언제나 돌아온답니다. 자 안녕. 와. 또 만나요.